안녕하세요. 반불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9월 13일부로 서울 아파트 상황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이 분기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균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갈라져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추석 전 후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 양상은 다음 주까지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선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서울 아파트 매물량인데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는 거의 서울 매물량이 8만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게 다시 리바운딩이 되는 모습으로 튀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오늘 기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8만 3천 건으로 매물량이 극적으로 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매물량이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장 분양사무소에서는 분위기 굉장히 험악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주담대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간, 그것도 강도가 세게 진행이 될 거라는 이 입소문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요. 이런 영향은 고스란히 매매 시장에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는 건데, 매물량은 이런 분위기를 가장 두텁게 받고 있다는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고, 83,524건으로 등록이 됐다가 거의 오늘도 같은 페이스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추석 이후에는 거의 9만까지 달릴 수 있는 엔진 모드를 노멀에서 스포츠 모드로 급격한 변경을 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심지어 다음 주 미국이 기준금리 0.25% 인하를 한다 해도 전혀 한국적인 부동산 상황에서는 울림이 없는, 그냥 찻잔 안에서 울리는 띵거리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로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 한은에서도 집값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발표도 했는데,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이 오작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에 대해서 경계심을 나타내는 스탠스를 취했죠. 집값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 결국엔 한은의 취지는 집값을 들어올린 부채 증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 한국적인 특이사항, 그러니까 부채 증가율이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파이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선 이런 자산들은 그대로 부채가 부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하는 차원에선 미국의 추이만 보고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건 결국 반어법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은 바로 모든 한국적 자산에 뇌가낼 수 있는 이 부채가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로 말미암아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한 번에 연쇄적으로 팡팡팡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건데, 그만큼 집값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지표상으로도 매물량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9월은 모든 은행들의 이 부채 증가율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욱 불러일으킬 가능성 높겠고요. 그만큼 또 반대적으로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이 호가방어세는 쏟아져 나오는 매물량에 붙어가지고 마지막 저항을 하려 하지만, 결국 아무리 버티려 해도 넘어서는 폭증의 쇄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매도 심리는 없다라는 이 부동산계의 진리의 말은 고스란히 9월에 실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섭게 매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매물 꼬리표에 급매라는 가격 하한선을 달아놓고 빨리 팔고 나가자라는 매도세의 이 급격한 심리, 벼랑 끝 심리가 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마디로 부동산은 아비규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매도자들의 마음에는 다음 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뭔가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내심
마지막 희망을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희망회로 돌리는 것 뿐이고, 지금 한국이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열풍의 가장 중심의 그 출발점이 그동안 시중은행의 저리에 주담대였기 때문에 이쯤에선 뭐 작별을 고하고 있는 아주 매몰찬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찬바람 쌩쌩 부는 대출 창구 셧다운 현상은 동일하게 사상 유례가 없었던 금융시장의 급변 사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들의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는 다르게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스피 장세만 봐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시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 폭탄 매일매일 폭풍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1조 원에 가까운 셀코리아를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결국 한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외국 자본의 가두리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이패스로 우회해서 팔고 나가려는 단기적 차익 시현쯤에서나 생각해 볼 대상이고, 아니면 뭐 위기감을 느낀 상황에서 무조건 털어버리려는 이 자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셀코리아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죽어라 코스피는 연일 외국인 매도세를 방어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의 피투성이에 가까운 디펜스 방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매도세는 거의 태풍급입니다. 연일 뭐 1만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개인과 기관이 막고 있는 거죠. 정말 아찔한 상황이 코스피에서 연일 아마 이번 주 내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뭐 9천에서 1만을 훌쩍 넘어버린 수치였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매도액이 1조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손쉬운 일이 됐던 거고, 지금 코스피 장세가 하락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도 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보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일 지금 상황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셀코리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 나스닥이 올라도 국내 금융자산은 계속해서 팔자라는 연호하는 외국인 매도세 반대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도는 정말 신기루 같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안에서만 볼 때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로 매겨질 수 있는 택시 미터기 끊듯이 그냥 반등, 상승, 대세라는 가두리 안에서만 가치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일단 그 택시에서 내려버리면 그 메타기는 제로가 되는 거죠. 지불하고 나면 아무런 가치적 숫자가 남지 않는, 그냥 그렇듯 한국 부동산은 신기루에 가까운 자산 가치를 너무 거품이 가득 들이차게 뽑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터기 계속해서 돌린다 해서 이거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죠. 외국인들이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팔아넘기기 바쁜데 우리는 왼쪽 주머니 오른쪽으로, 오른쪽 주머니 왼쪽으로 돌려막기 한들, 이게 어떻게 가치 영속성이라는 이 금과 같은 찬란한 모든 상황을 굴복시키는 자산의 빛나는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낱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는 아파트 가치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말 팔고 나갈 사람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찬바람 쌩쌩 부는 장세로 돌변할 것을 코스피 시장이 미리 재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손에 닿지도 않을 아파트를, 그것도 막 가치적으로 내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과감하게 손을 대려 할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9월달 들어서 이런 분위기 10분 반영한 매물량 증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건데, 이게 되게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매매가 평균 거래가를 보면 막대 그래프가 어느 때보다도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상당히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집값 추이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신호인데, 이건 가장 수치적으로 볼 때도 지금 집값 신호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2023년 9월 이후로부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전달인 8월보다도 눈에 띄게 키높이 구도의 깔창을 떼버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다시 4주 만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 이거 그냥 살짝 캣바운스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 상승세 확대로 예상해 보기에도 너무 단기적인 지표로 보이고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호가 장세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격표지만 이미 그 가격표 뒤에서의 심리는 자신감을 많이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하나 뭐 집값을 든든하게 받쳐줄 호재가 없는데 오히려 뭐 지금 악재가 충만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후에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이 데드캣 바운스 국면이 상승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걸 또 거래량이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9월 거래량 얼마인지 아십니까? 378건에 그치고 있죠. 그냥 뭐 거의 짜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어쩝니까? 그러니 당연히 매매가 평균 금액이 9월 역대 최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 궤적으로 볼 때도 급격하게 아래로 내리꽂히는 모습을 보이는데 6월에 반등, 7월에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8월에 내려가는 모습 딱 2달간의 화라산, 이런 지속성을 가진 얘도 드물 겁니다. 그리고 9월로 가면서 급격한 하락 궤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시라.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되게 좀 억울한 측면이 많겠지만 지금 코스피 개인이 방어하는 스탠스도 일단 폭락을 하면 무진장 주워담기 시작을 하죠. 저점에서 죽고 고점에서 깃발 꽂겠다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작전인데 부동산에서도 이런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연말까지 집값은 급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미국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움직이게 될 한국 금리는 위기 상황이 시전이 되고 있어서 쉽게 금리를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집값과 부채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하느니 금리를 움직일 텐데 이전에 물가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야 할 중앙은행이 그냥 부동산 동선에 매달리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 정도로 한국은 부동산 중심의 나라인 건 뭐 세계 1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예상 수치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 나와서 연준이 B컷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많고 오히려 뭐 9월 19일쯤에 반전의 발표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지수에 유독 눈독을 들이면서 침체되는 경기 국면을 예의주시하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도 예측보다 낮은 수치가 나와서 B컷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베이비컷으로 갈 가능성 높고 아마 시장 영향을 덜 주는 쪽이 연준으로서도 뭐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카운터 어택, 물가 상승의 역공격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경기 침체 국면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죠. 아무튼 9월 추석 이후는 상당히 급박한 변화의 조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기록거죠. 9월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은 확실히 매물량이 다르다는 것. 결국 이렇게 급하게 쏟아지는 물량을 통해서 가격표도 급반전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호가 방어는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이나 스몰 컷으로 갈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와 전혀 상관없는 한국 부동산 금리 상황도 늘어나는 주담대에 계속되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